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오늘은 콘크리트 공사 중 콘크리트의 이음입니다. 오늘 전달드리는 내용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라 꼭 유의 깊게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개요. 콘크리트는 시공상 일회 타설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 변화, 건조 수축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직강 때도 늘 강조드린 것처럼 콘크리트 재료의 특성상 균열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균열을 최소화시키고 보수가 용이한 위치 쪽으로 제어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인트를 우리가 설치하게 되고요. 해당 조인트는 설계 시부터 고려를 해서 균열의 예상 크기, 운동력 발생 정도, 구조물 조건, 환경 요건 등을 감안해서 배치를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개요 부분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대제목 2번 콘크리트 이음의 종류. 첫 번째는 시공 이음, 컨스트럭션 조인트가 있고요. 두 번째 콜드 조인트. 물론 콜드 조인트는 발생하면 안 되겠죠. 세 번째 기능 줄눈, 무브먼트 조인트 해가지고 신축 이음, 익스펜션 조인트, 그 다음에 조절 줄눈, 컨트롤 조인트, 지연 줄눈, 딜레이 조인트로 나눠집니다. 이 중에서도 또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지연 줄눈입니다. 지연 줄눈을 설치하는 목적과 그 위치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은 또 추가적인 학습으로 꼭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제목 3번 조금 전 설명드렸던 각각의 이음에 대한 상세 비교 및 설명입니다. 첫 번째, 컨스트럭션 조인트. 개요에 설명드린 것처럼 콘크리트 일의 타설량의 한계로 신구 콘크리트 타설 이음이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네, 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타설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또 거친 면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거친 면에 대한 기준도 KCS에 나와 있습니다. 요철을 두라. 그리고 요철도 6mm의 차이를 둬라. 네, 이 부분까지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콜드 조인트는 의도하지 않게 발생한 이음이죠. 지난 영상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강우중 콘크리트를 타설하는데 시간당 강우량이 많아져서 타설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경우, 네, 바로 이런 부분이 콜드 조인트고 상당히 콘크리트의 내구성에 안 좋은 부분입니다. 마찬가지 이제 이 부분도 컨스트럭션 조인트와 유사하게 신구 콘크리트 면이 일체화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고, 일체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부분이 바로 콜드 조인트다. 그리고 조금 전 강우 중 예를 들었던 것처럼 불가피하게 콜드 조인트가 발생했다 그러면 구조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구 이음면이 또 접착이 잘 되도록 위에 설명드렸던 컨스트럭션 조인트에 해야 되는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보수 보강 차원에서 전단 마찰 보강근, 네, 여기에 대한 시공 사례가 대다수 구조 검토 결과 진행된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익스펜션 조인트, 네, 구조물이 상당히 100m가 넘고 200m가 넘고 아니면 저충부와 고충부가 혼재됐을 때 하중 흐름 등이라든가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 그리고 조금 전 하중에 따른 부동치마 방지를 하기 위해서 단면 자체를 아예 분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전체 단면을 분리하기 때문에 누수에 대한 조치도 또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조인트는 개요에 설명드린 것처럼 콘크리트의 특성상 균열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이 균열을 우리가 보수가 용이하도록 우리가 정하는 위치 쪽으로 균열을 발생하도록
유도하는 유도 줄눈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하층 외벽이 뭐 한 50m의 장벽이다. 그러면 기준에 의해서 일정 간격으로 단면을 축소해서 수절목 같은 걸 집어넣어서 그쪽으로 줄눈을 유도시키고 나중에 거기에 실란트 처리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으로 또 특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강조드린 딜레이 조인트입니다. 해당 부분은 수축, 치마에 따른 응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엔 사주가 경과한 후 해당 부분을 타설을 해야 됩니다.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이어치기를 할 때 1회 타설량을 이렇게 나누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타설을 한다면 해당 구조물이 사주라는 기간 동안은 건조 수축을 하게 돼서 인접 타설한 구조물에 영향을 끼쳐서 균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되는 거죠. 딜레이 조인트를 배치해서 1번 타설하고 2번 타설하고 2번이 사주가 경과된 다음에 바로 이 부분을 타설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수축에 의한 응력 배제고요. 그 다음에 보면 또 우리가 대부분 우리 건축 현장들이 보면 지하 주차장과 주동부가 통합으로 이렇게 시공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 익스펜션 조인트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층부와 고층부의 하중의 흐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들이 취약 단면이 되고 그 부분에 균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설계 사례를 보면 딜레이 조인트 같은 경우는 전층 배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최상 부분에 고층부 주변에 약 2스팬 정도까지는 데크 슬라브보다는 RC 슬라브로 적용을 하고 철근도 상당히 보강한 다음에 그 2스팬 경계 지점에 딜레이 조인트를 설치해서 치마 응력에 대한 배제를 한다는 내용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인 콘크리트 이음에 대한 내용이고요. 개요. 콘크리트의 특성상 시공상 1회 타설량이 한계가 있다. 온도 변화, 건조 수축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균열을 줄이고 그 다음엔 유도, 제어할 목적으로 조인트를 설치를 한다. 그리고 이 해당 조인트는 설계 시부터 고려를 해야 되고요. 고려해야 되는 항목은 균열의 예상 크기, 온도응력 발생 정도, 구조물의 조건, 환경 여건 등을 감안해서 배치를 해야 된다. 대제목 2번, 이음의 종류, 시공이음, 컨스트럭션 조인트, 콜드 조인트, 그 다음에 기능줄눈, 무브먼트 조인트에서 여기는 신축이음, 익스펜션 조인트, 조절줄눈, 컨트롤 조인트, 그 다음에 지연줄눈, 딜레이 조인트, 그리고 특히나 더 딜레이 조인트가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제목 3번, 콘크리트 이음의 종류별 특징, 컨스트럭션 조인트, 콘크리트 1회 타설량 한계로 신구 콘크리트 타설이음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해당 이음면은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착이 잘 되도록 6mm의 요철을 두어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콜드 조인트, 의도하지 않게 발생한 이음, 그래서 신구 콘크리트 면이 일체화가 되지 않은 이음이다. 그래서 해당 부분으로는 누수가 될 수도 있고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익스펜션 조인트, 온도 변화 부동치마 방지를 위해서 단면 자체를 아예 전층을 다 분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익스펜션 조인트의 누수 방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컨트롤 조인트는 건조 수축에 의한 균열을 유도해서 우리가 보수하기 용이한 위치 쪽으로 유도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딜레이 조인트, 네, 사주간의 건조 수축에 따른 균열, 그리고 응력 차이에 의한 치마 응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치하는 게 딜레이 조인트다. 그리고 사주가 경과한 후에 타설을 해야 된다는 거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